1일부터 31일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협회 파트 1. 자, 1번입니다. 1번 협회는 영리사업으로 아니죠?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이죠.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치 없이 맞네요. 지치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죠. 국장한테 보고하고 등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지치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3번 중요하죠. 협회가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하고 나서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4번입니다.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청만이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만이. 그래서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같은 거를 부과하고 집행을 합니다. 잘못됐고요. 5번입니다.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이제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망을 운영하죠, 지금. 자, 6번입니다. 6번. 공인중개사 협회를 설립하고자 한 때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얼마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600창이죠. 600창. 300발 600창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네요. 7번입니다.
자, 7번 창립총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미, 특별자치도 각각 20인승 회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자, 8번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을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금융감독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공제사업에 관해서 조사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검사는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 그래서 협회 그러면 무조건 국장이라고 기억했는데 유일한 예외가 이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는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건데 다만 국토교통부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렇네요. 12번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대 종료 후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매 연도의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일간신문협회부 등을 통해서 공제계약직에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의 공시의무는 3개월입니다. 협공3 이렇게 기억했었죠. 협공3 이렇게 기억합니다. 협공3. 13번입니다.
자,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 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로는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 불완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 지문은요, 29회 때 나왔고요, 26회도 그대로 나왔어요. 유형만 조금 바르게 박스로 넣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조금만 차이 나게 돼 있고, 그대로 낸 걸 보면 26회 출제연이 29회 그대로 다시 출제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일단 옳은 표현입니다. 14번입니다. 자, 14번. 조금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죠. 한 달 동안 뭐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되는데, 협회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는 해가지고 협회 통보사항을 물어보고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한 때는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고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받은 때,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업무정지 처분한 때 등이 있다. 요게 잘못됐고요. 나머지 맞는 표현인데요. 자, 그러면 협회 통보사항이 뭐냐면 등, 휴, 분, 사, 고, 행에 관한 사항을 협회 통보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자, 요 등록증 교부예요. 등록증 교부한 겁니다. 협회 협회에다가 새로운 중개업자가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이런 게 협회 통보하는 거예요. 근데 등록증 재교부는 그 중개업자가 바뀐 게 아니죠. 그냥 뭐 주소지가 좀 바뀌었다든지 뭐 사무소가 바뀌었다 이런 거니까 등록증 재교부는 새로운 중개업자가 신규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도 변경은 휴업기간을 업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기간을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쉬는 걸 연장하는 거니까 기존의 중개업자가 업무를 하다가 업무를 하지 않는 사항이니까 이런 협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경우, 그럼 새로운 또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뛰어든 경우니까 협회 통보할 사항이고,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협회 통보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협회 통보할 사항은 등록증 여부에 관한 사항, 요거 휴업기간 변경 이런 거, 폐업 이런 거, 그리고 분사무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무소 이전, 그리고 고용신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자, 특히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관청에는 행정처분이니까 업무정지라든지 등록취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그래서 등, 휴, 분, 사, 고, 행에 관한 사항이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증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꽤 까다로운 질문이었네요. 15번입니다. 자, 15번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자, 협회 조직 그러면 주부회예요. 주부회. 주부회. 주부들이 모여서 회를 한다 그랬죠. 주부회. 주사무소. 지부. 지회예요. 주부회입니다. 지부. 자, 지부는 시도에 두는 것을 지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것을 지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그러네요.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아니죠.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비를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이 아니고 100명이죠. 10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것을 요합니다. 20번입니다.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둬야 된다 아니죠. 둘 수 있다죠. 지부를 둘 수 있다고요. 군구에도 시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둘 수 있답니다. 뒷부분 맞았는데 앞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지부도 둘 수 있다고요. 지회도 둘 수 있답니다. 자, 21번입니다. (21번) 협회는 총회를 했으면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원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나왔었죠. 그 앞에도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을 또 한번 변형돼서 나온 적이 있네요. 7번 이상씩 나왔었네요. 자, 22번입니다. (22번)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여기까지 맞았네요. 설립 허가주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인가주입니다. 인가주를 취합니다.
23번입니다. (23번) 협회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공제 규정이 재정 변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24번입니다.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5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아니죠. 재반의 찬성으로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출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재반 개의 출반 의결이에요. 재반으로 개의하는 거예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이거 재반 개의 출반 의결. 이거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